그 푸시풀 구분할 때 옵서버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옵서버 관점에서 옵서버가 데이터를 끌어당기는 게 풀이고 서브젝트가 주는 게 푸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방법이 풀, 우리가 처음 했던 방법이 이게 푸시예요. 서브젝트가 푸시하는 거고 풀은 옵서버 입장에서 끌어당기는 거고 get 해가지고. 이해됐죠? 풀, 푸시. 그런데 그 자바에서 그 하도 이 옵서버 패턴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로 옵서버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하면 자바에서는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observ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그리고 observer라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둘 다 java.util에. 그러면 얘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바에서 왜 얘를 클래스로 만들었을까? 왜 클래스로 만들었을까? 클래스로 만들었다는 건 예전부터예요. 예전부터요. 네? 이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뭘 저장해? 그치. 그 옵서버들을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 사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구현했을 때는 어레이 리스트 만들고 add, delete, notify observer 만들어야 됐었죠. 그거를 얘네들이 여기다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얘를 쓰고자 하면은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인터페이스가 됐으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데이터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로 여기를 구현해 버리니까 공통적으로 가면 뭘로 해놨을까? 무슨 타입으로 해놨을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럼 무슨 타입으로 해놨을까? 그쵸. 오브젝트를 해놨어요. 오브젝트 하나로. 그럼 아까 같이 플로트 3개를 보내고 싶으면 그 플로트 3개를 아우르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응? 오히려 번거롭죠? 자, 같이 한번 만들고 또 얘기를 나눕시다.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기존에 프로젝트를 복사해가지고 만듭시다. 만들었던 것 중에 2개의 인터페이스는 이제 없어요. 필요 없고 했습니다. implement subject가 아니라 이제는 extends observable. 그리고 얘는 어디 있다? 여기 어디에 있어요? util에. 필요 없고 푸시가 아니라 풀 방법으로 이번에는 구현을 해 놓겠습니다. 풀 방법으로. 그래서 set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여기다가 아까와 달리 넣어주시고
notify observers에 this를 넣어주세요. this를.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웨더 데이터는. 즉, 왜 자바에서 얘를, 서브젝트를 클래스로 만든지 이해되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런 것들은 어떤 서브젝트를 만드는지 변하는 건 없는 거죠. 옵서버들을 다수 유지하고 걔를 등록시키고 제거하고 통보해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번 서브젝트들을 만들 때마다 새롭게 만들지 않고 만든 걸 갖다 쓰라 라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에러가 안 나는데 에러가 났으니까 얘를 요번에는 자바 util에 있는 거. 아까는 우리가 그 디폴트 패키지에 있던 건데 지금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있는 걸로 가야 되고요. 아, 이거 귀찮다. add unimplemented 한 걸 넣으면 얘를 싹 지우고 요 밑에 이런 형태로 들어와요. 이 옵서버에 있는 업데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가 서브젝트가 들어오고요. 요게 데이터가 들어와요. 즉 얘는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푸시도 처리하고 풀도 처리하는 거예요. 푸시 풀을 얘는 동시에 처리한다. 여기서. 데이터는 여기로 오고 서브젝트는 여기로 와요. 그럼 아까처럼 디스를 해가지고 부르면 그 디스는 어디로 넘어와요?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아까 notify observer에서 디스 했죠? 그럼 그 this라는 값이 그 observer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this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ARG 0, ARG 1. 0으로 와요. 0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으로. 얘가 observer이잖아. 그래서 0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this 했잖아요. 이렇게. 아씨, 그런가? 어쨌든. 아니다.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손 아니다. 죄송합니다. 디스 필요 없네. 디스 빼고, 디스 빼십시다. 디스 빼고. 디스를 뺀 상태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잠깐 웨더 데이터 쪽으로 잠깐 와서요. 웨더 데이터 와가지고, 여기 소스에 보면, generate getters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getters 해가지고, 그래서 요 만들어 줍시다. 요 세 개를. getter 세 개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소스에 보면 generate getter set 해가지고 temperature, get humidity, get pressure 데이터에 추가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하셨어요? 추가가 됐으면
다시 current condition 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게 전형적인 풀 방법이죠. 그렇죠? 테스트 실행하면 아까랑 차이 없이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코드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옵저버 패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옵저버 패턴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서브젝트가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서브젝트를 그 자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만들고 싶으면 상속을 받아서 구현하게 되겠고, 옵저버는 인터페이스니까 내가 그 구체화를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그 푸시와 풀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방식에서는 요거를 서브젝트로 변환해서 이렇게 되겠고, 푸시 방법에서는 요 arg1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추출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자바 util을 활용해서 객체를 서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상속받아야 된다. 상속받고 observer들에게 변경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먼저 set change들을 호출해 줘야 돼요. 요걸 해줘야 되고, 요거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나 요걸 쓰게 됩니다. notify observer를 부르면 요거는 풀 방법을 구현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푸시 방법, 데이터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에는 오브젝트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 온도, 습도, 기압을 데이터로 넘겨주려면 그 데이터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체가 뭔가 타입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 타입을 만들어서 요걸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푸시 풀 방법 모두 구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푸시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하나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아까처럼 하나, 둘, 세 개였으면 걔네들을 묶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옵서버 인터페이스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이런 식으로 호출되게 되면 얘 값은 null이 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호출됐으면은 여기에는 여전히 this가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푸시 방법을 쓰더라도 그 서브젝트가 같이 오는 거죠. 내가 안 쓸 수 있어도 서브젝트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안에 있는 코드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set change들을 설명드리면, change들을 true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코드가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용도냐면, 매번 변화만 있을 때마다 전달시키지 않고, 그 전달되는 어떤 횟수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set change들. 그러니까 set change들을 내가 안 바꿔놓으면 notify observer가 호출이 안 되겠죠. 이게 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notify observer가 불러지더라도 실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요 안에서 얘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set change라는 것을 만들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바 util 패키지 제공하는 이 observer 패턴의 문제점,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다 라는 거예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뭐예요?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가 이미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 내가 뭐 애완동물 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만드는데 강아지를 서브젝트로 만들려면은 만들 수가 없죠. 강아지는 애완동물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얘는 또 observable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죠. 다중상속 제공하지 않으므로 다른 클래스 상속받아야 하는 클래스는 서브젝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observable의 set change 메소드를 protect 메소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속받지 않고는 observ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는 해세 관계로 활용하는 것도 좀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또 돌아가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얘를 먼저 하나 만들어요. 얘를 만들어서 set change들을 public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안 돼. 다중상속에서 하나를 상속받고 싶은데 상속이 안 돼. 자바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속이 안 되면 그 상속을 하는 대신에 걔를 뭘로 하면 되냐면 걔를 멤버로 유지하면 돼요. 멤버로 유지하면 걔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내가 다 쓸 수 있죠. 상속하면 그냥 물려받는 거지만 멤버로 유지해도 다 그 멤버를 통해 가지고 그 부모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한 단계가 더 거쳐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의 어떤 사용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하필 그 메소드를 프라이빗이나 프라이빗은 안 되겠구나. 프로텍티드야. 그러면 걔는 상속을 받지 않고는 걔를 사용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퍼블릭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멤버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아까 강아지면 걔의 멤버로 유지하는 거예요. 멤버로 유지하고 얘네들은 거의 얘한테 바이패스 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거죠. 요것들을 만들어서 바이패스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observabl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편법인데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다중상속이 제공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상속을 통해 가지고 그 기능들을 내가 필요로 해. 그러면 약간 편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요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 풀 쓰고 싶으면 this 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뭐가 바뀌어졌냐면 아까 제가 코드할 때 요거랑 좀 혼동을 한 건데 이제는 얘는 못 써. 얘는 내가 못 쓰고 다 얘로 처리해야 돼. 푸시든 풀이든 다 얘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푸시 처리할 때 풀이면 여기서 처리하고 푸시면
이거 갖고 처리했는데 지금은 멤버로 가기 때문에 여기로는 얘가 전달되지 얘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필요하면 디스를 전달하고 데이터를 보낼 거면 데이터를 전달해서 여기서 요거 가지고 다 처리해야 된다. 푸시든 풀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바 라이브러리에 옵저버 패턴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고,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옵저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보다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능을 내가 쓰려면 상속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만드는 내 클래스가 다른 걸 이미 상속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못 쓰죠. 못 쓰기 때문에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돌아가는 방법이 걔를 멤버로 두는 거예요. 멤버로 두는데 이 set change라는 놈 때문에 한 단계가 더 거쳐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만 유심히 보시고, 그렇게 한 단계 가니까 요 부분에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notify observer 쓸 때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고, 이렇게 쓰면 그 observer에서는 이제 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요것만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풀 경우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풀인 경우도. 지금 이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풀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패턴의 예. 그리고 이 observer 패턴은 정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GUI 객체할 때 observer 패턴이 기본적으로 쓰여질 되겠고, MVC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MVC는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이 모아져 있는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이 모여서 큰 패턴을 앞두는 거고, MVC 패턴이 아마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이 뭘 만들지 간에 MVC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MVC에서 이 뷰와 모델 사이, 모델과 뷰 사이에 observer 패턴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데이터가 갱신되면 차트도 갱신하고, 데이터 바꾸면 이것도 갱신하고, 이게 다 observer 패턴이다 이거죠. 뭔가 트위터가 오면 데이터 바꾸고, 이거 다 observer 패턴이에요. 뭔가 도착하면 메일이 오면 갱신해서 화면 바꿔주고, 이게 다 observer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응용들이 다 observer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behavior 패턴이고요. 컴포넌트 중에서 하나 observer도 있고 subject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쓰냐? 최소 하나 이상의 subject가 존재를 할 때, 그리고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늘지 안 늘지 이런 거를 잘 고민스러울 때는 observer 패턴 갖고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확장하기가 쉬워지고요. 만약에 그냥 딱 1대1이야. 하나가 변했을 때 하나가 뭔가 바뀌어야 돼. 그럴 때는 굳이 observer 패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그걸 집어넣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대1 관계다. 그때는 절대 observer 패턴을 쓰지 않는다. 1대 다가 될 경우에만 observer 패턴을 써요. 1대1인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에 멤버를 유지하게 돼요. 이쪽 서브젝트에 이쪽 observer를 그냥 기계적으로 멤버를 유지해가지고 필요할 때 얘한테 통보해주면 되는 거죠. 1대 다가 됐을 때 그거를 loosely 커플링 하기 위해서 observer 패턴을 쓰는 거예요. observer들이 하나 응용 또는 여러 응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을 때. 하여튼 1대 다일 때. 장점. 서브젝트에 대한 수정 없이 observer를 추가할 수 있고요. 동적으로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 반면 observer는 상대적으로 서브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특히 푸시보다는 풀이 되면 의존도가 높아지죠. observer가 서브젝트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때 사용해야 되는 메소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서브젝트가 그 메소드를 바꾸면 옵저버도 또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를 끊어주는 게 좋죠. 서브젝트는 옵저버가 업데이트 메시지가 있다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스리 커플링이 돼 있어도 둘 다 완전히 루스리 커플링 될 수도 있고 한쪽은 많이 끊어놨는데 다른 쪽은 여전히 의존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구현할 때 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뭐냐? 첫 번째가 서브젝트가 옵저버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수준, 그 푸시할 때 그 데이터의 수준이 되겠죠. 범용적으로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5개다. 그러면 5개 다를 써줘야 되겠지. 아까처럼 온도, 습도 이 있으면 3개를 다 써주는 거고 얘가 다 필요하든 안 하든 다 써주면 어떤 애들이 와도 어떤 애는 3개, 어떤 애는 2개, 어떤 애는 하나 써도 그냥 되죠. 그래서 그게 그런 거고 구현 시 또 고려해야 될 게 그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 옵저버가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구독할 때 그 서브젝트들을 어떻게 구분시켜 줄 것인가 업데이트 메소드의 이름을 갖고 할 것인가 뭐 그 GUI에서 한 것처럼 getSource 해가지고 뭔가 구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점들이 이제 여기 발생하게 됩니다. 옵저버가 관심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구독할 때 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옵저버가 딱 하면서 나는 매 10분마다 알려줘. 나는 뭐 1시간마다 알려줘. 아니면 나는 뭐 5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번씩 알려줘.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이쪽 서브젝트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는 매 3번마다, 얘는 매 5번마다, 얘는 매 10번마다 알려달라 그러면 그 정보를 또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아마 지금 우리 실습에서, 목요일 날 실습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구현할 때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는데, 캐스케이딩 노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브젝트가 옵저버에 통보하고, 옵저버가 또다시 어떤 다른 애들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재차 통보하는 그런 어떤 모델로 가져가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너무 어려워진다. 디버깅하기 힘들고. 통보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책들마다 보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렵나 봐.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의 변형, 푸시가 아니라 풀, 뭐 그런 거고, 다중 스레드인 경우에는 사건 발생 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요 관련 리팩토링에서는 이제 하드코드 노티피케이션을 일대 다로 바뀌면 옵저버로 바꾸는 그런 리팩토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드코드라는 거는 서브젝트에 그 오브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the cat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빼내고 옵저버라고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관련 패턴으로 미디에이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 패턴, 중재자. 그래서 한번 서브젝트와 옵저버 사이에 또 뭔가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중개 역할을 해주는 얘를.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업 시간에 안 다룰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디에이터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되는 빈도 및 통보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처리를 서브젝트 하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로 넘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관련 패턴으로. 자.